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모세관 현상을 제가 그만할까요? 모세관? 네, 모세관 네, 여기까지. 모세관 모세관을 여기까지. 이용한 네, 여러분 15 곱하기 13 하면은 몇이 나오면 185? 195? 195! 195. 195. 네. 이거 역시 저희가 현미경으로 봤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좋은 커피 맛있게 내리는 방법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노팅커피의 그린 바이어 그리고 헤드로스터이자 제품 개발자인 김현준입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추출 도구거든요. 저희 룰커피에서는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 소개된 지는 오히려 얼마 안 됐고요. 물론 한국에서 저희가 다 직접 만든 제품이지만 해외에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현존하는 많은 드리퍼들이 다 일본에서 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일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한국 드리퍼의 우수성을, 그리고 나서 거꾸로 미주나 한국권으로 들어오자라고 계획을 해서 그게 다행히 성공적으로 런칭이 돼서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좀 부끄러운데 맞아요. 3년 정도가 걸려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첫 번째는 과학적이고 두 번째는 미학적이고 안정성과 일관성에 초점을 뒀어요. 굳이 포켓 타입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유리해요. 결국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출에서는. 금속이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는 저희는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SUS304-J1이라는 식품에도 안정적이고 내구성도 충분히 갖춘 그런 재질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슬리브를 하나를 더 덧댔어요. 단열재를 넣어서 슬리브를 제작해서 한번 올라간 온도를 보존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실제로, 그리고 범용성이 있는 것, 이걸 기준으로 레시피를 만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피하고 물의 양을 통해서 항상 농도는 맞추는 편이고요. 1대 16 비율, 커피를 15g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의 16배인 물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크게 부정적인 커피는 되지 않아요. 일반 대중들이 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고요. 그럼 저희가 커피는 15g을 사용할 거니까 16배면 320. 아니야, 15, 16. 아, 15씩 225, 15g에 16배. 200. 15g의 16배인 240g을 240. 추출을 할 거고요. 추출하는 방법 자체도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해서 50g 단위로 끊습니다. 사전 적심 50g, 첫 번째 푸어 50g, 다음 50g, 다음 50g, 마지막 40g 해서 끝내고요. 그럼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죠. 그리고 실제 추출하는 방식 자체도 가운데만 붙는 센터 푸어와 전체적으로 고르게 적시는 서클 푸어, 센터 서클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유는 센터 푸어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앙이 집중되면서 커피가 이제 추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텐시티가 강해진다고 해요. 산미가 잘 추출된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커피가 추출하는 데 있어서 뭐 초반에는 산미, 나중에는 단맛이 나온다, 이거는 아니고 산미와 단맛은 다 같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뭔가 더 인텐시티가 강해서 산미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겠죠. 중앙에만 부었을 때는 산미 계열의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적셨을 때는 당연히 균형이 있게 다 추출이 될 테니까 어떤 밸런스 있는 단맛 계열의 느낌 해서 산미와 단맛을 고르게 추출하겠다라는 의도로 센터 푸어, 서클 푸어, 센터 푸어, 서클 푸어, 이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사전 적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디캐싱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데 보통 30초 정도를 보고요. 커피 1g당 물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최대 2.xxg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15g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30g을 쓰는 게 맞겠죠, 물을. 하지만 그 누구도 15g의 커피를 써서 정확하게 30g의 물로 이거를 다 포화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굉장한 장인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충분히 이걸 포화시키기 위해서 물의 양도 그냥 50g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라이트 로스팅으로 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케냐 커피를 할 거고요. 저희가 추구한 커피는 항상 일상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예요. 매일 마실 수 있는 커피. 너무나도 화사하고 특별한 커피는 아니지만 매일같이 마셔도 질리지 않을 만한 커피, 그런 커피는 당연히 품질 좋아야 되고요.
깔끔해야 되고요. 이 커피가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갖고 있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케냐 무브리 커피를 오늘 추출을 할 거고요. 필터 접는 것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기본 포켓 타입의 필터는 모두 다 사용은 가능한데 보통은 이렇게 딱 이 부분을 접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 드리퍼는 이거를 2배 정도 접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은, 끝에 엣지 부분을 살려주시면 투수율을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투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이거는 다른 드리퍼 사용하실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96도에 맞춰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필터가 잘 맞죠? 이렇게 접으니까. 네. 린싱을 할 때는 한쪽 면을 잡고 한쪽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나머지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되네. 나 그냥 막 하는데. 이렇게? 저는 그냥 막 해요, 그냥. 항상 막 하니까 이제 네. 옆으로 물이 많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린싱 후에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싫으신 분은 이걸 잘 털어내고 꼭 쓰세요. 한번 뒤집어서. 저희는 라이트 로스팅은 린싱을 다 하는 편이고요. 최근에 필터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표백 필터들이. 부정적인 맛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좋아졌는데 향미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표백이 잘 된 좋은 필터도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분이 당연히 추출이 됐을 거고 영향을 줄 거예요. 그 성분의 대부분은 어떤 리그닌이라는 화학적 성분인데, 그리고 그 리그닌이라는 성분은 온도가 90도 이상에서 어느 정도만 하면 다 성분이 날아가요. 얘를 한번 린싱하는 과정에서 예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석이조의 효과로 린싱은, 라이트 로스팅은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털게 되면 무조건 바깥쪽에 체프와 미분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네네. 물론 인위적으로 다른 미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고, 미분 자체도 어떤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제거하면은 추출에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깔끔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손으로 닦아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털면 됩니다. 위에만 어차피 네. 우리가 뭐 그라인드된 커피를 만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물 한번 버리고 다시 할게요. 네, 이거 하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운동 네, 좋습니다. 말씀하면서 저희 다 식어버렸어요.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을 계속 시키니까. 15g, 240g. 나누는 방식은 사전 적심 50g, 50, 50, 50, 40. 전체적인 추출 시간은 3분 안에. 분쇄도는 꽤 성글게. 물의 온도는 96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여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안 하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네요. 네. 라든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네. 30초 뒤에. 네. 네, 처음에 센터 푸어만 하고요. 수위는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는 편이고요. 수위를 낮게 가져간다는 거는 아래쪽에서 커피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온도 보존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이왕에 우리가 안정성과 일관성을 추구하고자 했다면 그 부분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위는 가능한 낮춘다. 저희가 물 붓는 것도 그럼 거기에 연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클 푸어로 다시 50g을 하고요. 붓는 시간의 텀은 보통 한 30초, 40초 정도 기준으로 네, 두나요? 그 정도로 두는데 그거 역시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커피의 상태를 보는 게 더 좋거든요. 커피가 처음엔 평평한 상태로 있다가 얘가 커피들끼리의 응집력이라 그러죠. 이게 잃어가는 순간이 되면 약간 움푹해지기 시작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 타이밍이고요. 응집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은 커피 전체의 투과력이 떨어져요. 추출되는. 지금도 최대한 수위는 맞추고, 이거를 말로써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제 마지막 푸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40, 네, 맞죠?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기억합니다. 54번, 41번. 그리고 센터 서클, 센터 서클. 네. 기억하기 쉽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또 문제야? 네. 네. 오늘은 조금 더 산미 있게 마시고 싶어요. 이 방법을 쓴다면. 아, 산미 있게 먹고 싶다? 네. 센터 서클만 쓸 거예요. 그러면 네. 센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중간에. 맞습니다.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2013년도 브로스컵 챔피언 아닙니까? 센터를 한 번 더 하면 된다. 네.
너무 그렇죠. 어렵다. 센터 서클을 반복해서 하는데 네. 산미를 좀 더 살리는 쪽으로 하겠다. 정확히는 산미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체 성분이 나오지만 좀 더 인텐시티가 올라가서 산미가 있게 느끼게끔 하겠다고 하면 센터 서클이 아니라 센터 서클이 될 수도 있고요. 센터 서클, 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산미를 조정해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분쇄도를 바꿀 수도 있고 물의 온도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걸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면 레시피만으로도 조정이 되고요. 그게 이 드리퍼의 제작한 사상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가 뭔가 레시피를 마음껏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안정성과 일관성이 담보가 되니까. 혹시 분쇄도가 알맞다고 한다면 추출은 한 몇 분 정도에 끝나는 게 괜찮을까요? 3분 이내를 항상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 다 안 빠졌잖아요. 네. 저 뺄 거예요. 네. 3분 안에. 물이 안 빠져도 빼도 돼요? 커피의 로스팅 상태에 따라서 분쇄했을 때 미분량과 체프의 양이 달라져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추출 후반부에 필터를 막아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출을 해도 추출이 지연이 발생해요. 어떤 드리퍼의 특성, 필터의 특성 이런 걸 떠나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는 끝까지 기다려요. 안 빠진다. 빼도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저희가 측정을 해봤어요. 정말 미비해요. 어떤 영향을 안 줄 만큼. 그러면 굳이 이 물을 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빼세요, 과감하게. 빼셔도 됩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필터를 살짝 들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피가 라이트하고 여러 가지 뭐 스킨들이 많을 때는 사실 이건 어떤 추출 도구를 써도 마지막에 추출이 안 돼요. 네. 그때는 저도 과감하게 빼는 편입니다. 자, 남아있는 물의 양 제가 측정을 해봤으니까 네. 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완전 가득 차 있을 때 빼라는 건 아니고요. 네. 분쇄도를 잘 맞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 괜찮다. 정말 소량은. 네, 맞습니다. 케냐 커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델몬트 오렌지. 분쇄하고 나서도 아니에요. 분쇄할 때 딱 나와요. 케냐 커피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패션 프루트가 들어가고요. 좋은 케냐 기종이라 했을 때는. 그리고 약간 레몬 같은 뉘앙스도 있고요. 단맛이 좋아서 캔디 같은 뉘앙스. 근데 향기에서부터 이미 뭐 달콤한 향기들이 엄청 나기 때문에 저는 막 이제 뭐 오렌지 같은 향기도 막 느끼고 해서 한번 마셔볼게요. 표정이 거짓말하는. 아니요, 제가 케냐 제일 좋아해서 마셔보면서 음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살면서 커피 하나만 마셔봐야 된다. 그러면 어느 커피 마실 거냐? 그럼 저는 언제나 케냐를. 역시 똑같네요. 항상 제가 노팅 커피에서 케냐 마실 때마다 느끼는 건 달콤함이 정말 좋다. 그리고 이제 과일 향들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밝게 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케냐 저만 마셔봐서 정말 아쉽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케냐 곧 소개해 드릴게요. 케냐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케냐가 산미가 엄청 강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마셨을 때 잘 익은 감귤 같은 산미가 느껴져가지고 마시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단맛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좋은 커피의 조건에 대해서 단맛이 좋은 커피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전이는 산미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산미는 기본적으로 단맛이 받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산미는 혀를 조우고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강도가 세기만 하지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산도와 당도가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산미를 갖고 있는 커피입니다. 좋은 산미의 케냐 커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려요. 이제 케냐 안 좋아하시는 분들 훌륭한 케냐를 마시면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너무 극찬인데. 근데 다른 노팅의 커피들도 확실히 워낙 커피들이 좀 훌륭하다 보니까 다른 거 마셔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출 도구 안정성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제가 이제 대회 나가서 꼭 점수가 떨어지는 항목이 뭐냐면 세 잔을 동일하게 내렸을 때 한 잔이 동일성이 떨어져요. 저희는 저희 매장에서 커피 한 5잔씩 내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 추출 도구를 사용했을 때 안정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잔까지 저는 좀 힘들긴 하지만 보통 4잔을 맥스로 내렸을 때 4잔까지도 안정성 좋게 커피를 내릴 수 있어서 동일성이 보장된 커피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이제 노팅 커피 방문하시는 분들 다른 커피들 또한 한번 마셔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한 커피 정말 맛있게 마셨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이 사실은 바리스타 분들 아니면 카페 사장님들의 거의 재능 기부 형식이죠. 그래서 영상을 다 도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또 답례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답례해드릴 정도로 유튜브 채널이 잘 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코너 속의 코너. 정인성이 쏜다. 아 죄송해요. 이게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 너무 부끄러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퀴즈를 내고 그 퀴즈를 맞추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이제 한 분에게 노팅 커피의 싱글 오리진 커피를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노팅 커피 대표님이 직접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추출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하단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영상에 나가고 추첨을 통해서 노팅 커피의 싱글 오리진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없나요? 뭐 하리오. 안 돼, 보기 안 돼. 칼리타. 보기 안 돼. 영상을 다시 돌려보기 하셔서 재생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추출 도구의 이름을 영상 하단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 노팅 커피의 김현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영상 촬영 끝내고 케냐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셔서 케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마시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달아서 갈색 설탕 넣은 느낌이야 진짜. 와, 나 수학 진짜 나 저 레시피 할 때도 계산이 안 돼가지고 대박이다. 나 이거 살면서 처음 봤어. 정말요?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와 이거는 저희가 홈카페 혁명이에요. 진짜.